어느 가을 갑자기 일교차가 커지며 쌀쌀해진 날씨가 이어지던 때였다. 대학 신입생인 나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펜션은 숲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고요한 곳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기묘하게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차가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곧바로 바베큐 파티를 준비했다. 고기가 익어가는 맛있는 냄새가 우리를 설레게 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술도 조금씩 꺼내며 더욱 들뜬 마음으로 밤을 만끽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고 슬슬 방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펜션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경고처럼 조용히 말씀하셨다. 밤이 깊어지면 이 근처에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특히 숲 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서로 낄낄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건가요? 라는 말에 주인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우리는 조금씩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그것도 애써 웃어넘기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와 방을 같이 쓰던 친구 민수는 일찍 잠이 들었지만 나머지 친구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나는 다른 방으로 갔다. 그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덧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슬슬 피곤해진 우리는 이제야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방에 돌아와 보니 민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이불을 덮고 눕다가 창밖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자세히 보니 누군가 펜션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창백한 얼굴을 가진 그 형체는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긴장감에 몸이 일순간 얼어붙었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급히 민수를 깨워 창밖을 가리켰지만 막상 다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졸린 눈으로 나를 보며 무슨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하고는 다시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 환영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했기에 나 혼자 다시 창밖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놀랄 줄 알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웃었고 나 역시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엔 수상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근처 산을 오르며 하루를 보내고 늦은 저녁 나절 펜션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금 술자리가 이어졌다. 모두들 숙소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기고 있었고 나는 어제의 이상한 기억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어 모두 잠들 시간.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화장실은 외부에 배치되어 있어 잠깐 밖으로 나가야 했다.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 내가 봤던 그 창백한 형체가 계단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나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대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무언가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이어서 들려온 건 낡은 나무, 바닥을 걷는 듯한 발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나는 벽에 기대며 두려움을 감추려 했다. 그러다 무언가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장난치지 마. 괜히 소리쳐 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소리가 사라지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다. 바깥엔 아무도 없었다. 밤 공기만 차갑게 스며들 뿐이었다. 온몸을 달달 떨며 방으로 돌아오니 문 바로 앞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들어 올려보니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숲속에 가지 마시오. 아직도 기다리고 있소. 다음날 아침 나는 동이 트자마자 펜션 주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옛날에 이 근처 숲에서 한 아이가 길을 잃고는 결국 찾지 못했단다. 그래서 밤이면 아직도 그 숲에 그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는 서둘러 펜션을 떠났다. 차가 다시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펜션 주인의 경고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창백한 형체는 내 기억 속 깊이 남아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날 따라다녔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오래된 전설과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폐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어쩐 일인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몇몇 탐험가들이 호기심에 들렸다가 호련히 사라졌다. 그 폐가에 얽힌 이야기는 다양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밤이면 폐가에서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몇 년 전 젊은 대학생인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호기심에 그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이곳의 전설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용기 내어 밤에 방문을 계획했다. 지훈은 생전에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모험이 될 것이라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여 폐가로 향했다. 마을길을 지나 언덕 위에 오르면 풀과 나무에 덮여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낡은 집이 나타났다. 5명의 친구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부서져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순간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지우는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여기저기 흩어진 가구와 깨진 유리는 그간 이곳을 지나간 여러 사람들의 흔적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온 이유는 그저 이 미스테리한 곳의 내부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들린다는 그 울음소리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들은 집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계단을 발견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은 어딘가 다른 세상과 연결된 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친구들은 망설이다 결국 하나둘씩 계단을 내려갔다. 어두운 지하실은 그야말로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난히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오직 손전등 불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아이의 울부짖음 소리였다. 친구들 모두 긴장한 채 숨을 죽였고 조금씩 발걸음을 떼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더 세게 울리기 시작한 소리는 그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만들어낸 화상인지도 알아내고 싶었다. 결국 그 울음소리를 향해 다가간 이들은 이상야릇하게도 벽 한가운데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지우는 손을 뻗어 구멍을 비추었다. 그 속에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장난감과 인형들로 가득 찬 어린 아이의 방을 닮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지저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벽 구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지훈이 손전등을 비추자 하얗고 작은 손이 구멍을 비집고 나왔다. 그리고 순간 모두는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소리를 지르며 폐가를 황급히 빠져나온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지훈과 친구들은 그 폐가에 다시는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남겼고 서로의 우정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과 같은 호기심을 품고 그곳을 찾을 이들도 드물었다.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하길 그 울음소리는 아직도 밤이면 폐가 어딘가에서 들려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전설이 마을에 더 씌워졌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몇 달 전부터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에 지친 나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싶었고 마침 인터넷에서 저렴한 전원주택을 발견하게 되었다.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산자락 끝에 홀로 서 있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려오고 밤이면 청명한 달빛이 집안을 은은하게 비춰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갑자기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발자국 소리와는 분명히 구별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어둠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 매일 밤 2시가 되면 집안 내전부가 깜빡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전기 문제라고 생각해 전기회사를 불러 점검을 받았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밤 2시가 되면 나는 은연중에 긴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밤 2시가 되면 아예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뒤척이기 일쑤였다. 어느 날은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거실에서 냉기 같은 것이 느껴졌고 배경에서 아주 낮은 음조로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고른 뒷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그러나 막상 거실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에서 친한 친구가 며칠간 묵으러 왔다. 나 역시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뻤다. 그런데 밤이 되어 자리에 들자마자 친구가 내 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네, 집에 이상한 놈이 있어. 방금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나는 당장 후레쉬를 들고 친구 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방 안은 그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어디에도 침입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결국 그 밤을 새웠고 친구는 결국 다음날 떠나고 말았다. 그는 떠나면서 너희 집 곧 버려라. 여긴 인간이 살 곳이 아니야 라고 충고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난 결코 혼자는 잠들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밤 나는 몇 개월간 이 집을 기록한 일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하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어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저 나를 응시하다가 이윽고 사라졌다. 나는 그 길로 짐을 챙겨 나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고 그 집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곳에 대해 누군가 심령현상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시에 오싹했던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그 집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여전히 모른다. 다만 이따금씩 그 집에 대해서 떠올릴 때면 그날 밤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